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재판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의 불법 날치기를 막으려고 정당 방위를 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미국인들은 부자 나라인 한국에 왜 미군이 필요한지 의문을 보인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어제 우리 국방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홍콩 시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과 경찰이 충돌했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의 변호인단은 8차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일 소환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차명 투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전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컸지만 구속 뒤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11차례 등장하는 등 혐의 일부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조 전 장관 취임 직후까지 790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 교수의 차명 투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차명 투자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79쪽에 달하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건강상 어려움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 때문인데 나 원내대표는 불법에 맞섰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저는 바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제 책임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정당 방위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경호권도 불법적으로 발동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의 불법 날치기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지난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는 나 원내대표 말고도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5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 1일 서울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어제 검찰을 항의 방문해서 제1야당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경찰의 실탄 발포로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어제도 온종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교통이 마비됐고 밤에는 대학가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대치가 계속되는 등 홍콩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전철을 탄 시민들이 선로 중간에 내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연로한 승객은 걷다가 결국 들것으로 옮겨집니다. 경찰의 실탄 발포에 분노한 홍콩 시위대는 오전 출근길부터 마비시켰습니다. 도로에선 시위대가 장애물을 쌓고 불을 붙이며 경찰과 대치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咁我覺得我哋一定係要企出嚟咯。如果我哋個個都驚嘅話，個個都唔企出嚟嘅話，根本香港就冇得救㗎啦。 대학가 시위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은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불을 지르는데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시위가 벌어진 중문대학 교정이 전쟁터와 흡사하다고 보도했고 대학 캠퍼스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처를 주문한 가운데 지난 11일 하루에만 287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오늘도 대중교통 방해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방한을 앞둔 미 합참의장과 한미 연합사령관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마크 밀리 의장은 미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까지 쏟아냈는데요. 보도에 이동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한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어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열흘 앞으로 다가온 종료일 이전에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북한과 중국이 이익을 본다며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You know, we face common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this region, and we are proud to be shoulder to shoulder with Japanese people. 밀리 의장은 미국인은 부자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 묻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연합방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한미 연합사령관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인상 문제에서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급여는 한국이 내야 한다. 주한미군의 병참과 평택기지의 건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2월에 제기한 민사 재판으로 약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는데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비슷한 의혹에 또 휩싸였는데요. 해당 형사에게 살인 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남성도 최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면 조사를 비롯해 4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은 윤모 씨.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네들 양심 있으면은 당당히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씨 측은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입증한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그 당시 수사의 위법을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경찰들은 모두 강압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씨를 수사했던 형사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남성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98년 서울 스웨터 공장 직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같은 형사가 수사한 살인사건 2건이 동시에 비슷한 의혹에 휩싸이면서 법원의 재심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대통합 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놓고 적임자가 아니라는 당내 의견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이 내용이 공개된 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측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사에 포착됐습니다. 원유철 의원을 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한 건 적절하지 않다. 통합 핵심 파트너인 유승민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통합 문제를 협의할 채널로 김무성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신뢰하는 분은 아니에요. 기왕이면은 제대로 통합 과정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인물을 대표로 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원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황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오찬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황 대표에게 두 사람의 악연으로 통합 작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고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유 의원 측에서 요구한 사람이 원 의원이었다며 무리 없이 잘 진행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 측은 원 의원을 원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발하며 통합 논의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추진단장을 놓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지만 당사자인 원유철 의원은 보수 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전해 전사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유해 발굴 작업 끝에 신원이 확인된 경찰관 2명이 장장 69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안장식 현장을 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화꽃이 단상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유골함이 천천히 묘역으로 옮겨지고 유족이 그 뒤를 따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경찰관 고 양만승 경위와 고 고창신 경사의 합동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과의 DNA 비교 분석을 통해 두 분의 전사 경찰관 신원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고 양만승 경위는 경남 함안군의 서북산 고지에서, 고 고창신 경사는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서 전투 중에 전사했습니다. 60여 년이 지나 비로소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된 손자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손자라도 이렇게 관심 갖고 할아버지를 찾아서 국립묘지로 모셨다는 게 감회가 깊었습니다. 천국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잠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사한 경찰관의 유골은 유족의 뜻에 따라 서울현충원 경찰관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파악된 전사 군인과 경찰은 만여위에 이르지만 신원이 파악된 경찰 유해는 22구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프로농구 KCC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라거나와 이대성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초호화 멤버로 진용을 갖춘 KCC의 경기 내용은 어땠을까요?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거나와 이대성이 합류해 국내 최고 라인업을 구축한 KCC가 원주 DB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일임에도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이른바 드림팀을 향한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라거나와 이대성이 기존 멤버와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거나가 공을 잡으면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었고 이대성은 슈팅 난조를 보였습니다. 살얼음판의 승부가 이어지던 4쿼터, DB 김민구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속공 기회에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는 패스로 김태용의 득점을 돕더니
과감한 석점포까지 터뜨렸습니다. 결국 DB가 KCC에 역전승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CC가 강팀이죠. 좋은 팀인데 저희가 KCC보다 조금 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라거나는 22점 15개 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이대성은 무득점에 1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프로배구에서는 김지한의 19점 활약에 힘입은 현대캐피탈이 KB손보를 물리쳤고 인삼공사는 도로공사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합니다. 4개 기관은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단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한라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소비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MBN과 SK텔레콤이 빅데이터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미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의 주제는 데이터 공유로 만들어가는 가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매일방송 최은수 국차장과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 등 5명의 데이터 산업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38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2시간가량의 강연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하 43m 깊이의 현대식 요새가 보존된 박물관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개방된 지하 벙커라는 이곳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녹슨 문고리와 낡은 가방,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비밀 문서들. 지상으로 연결된 사다리도 보이고 오래된 전화기도 보이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구소련이 핵공격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이 벙커의 이름은 벙커 703이라고 하는데요. 깊이는 43m, 넓이는 무려 1000평방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벙커가 아니라 조그마한 지하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편지를 써 유리병에 담아 바다에 던졌는데요. 지구 반대편으로부터 실제로 답장을 받게 된 이가 있어 화제입니다. 19살 미국인 브레덴은 최근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0년 8월 21일 편지 하나를 썼는데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은 10살이고 파란색을 좋아하며 이걸 받게 되면 꼭 답장을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올 답장을 기다리며 유리병에 편지를 담아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얼마 전 답장이 날아왔는데요. 6,00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 편지가 발견됐다며 프랑스인이 답장을 해온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편지가 전달되고 또 온전히 이 답을 받게 되다니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벌거벗은 채 춤을 추다 붙잡힌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경찰이었다는데요. 무슨 일인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리틀록의 한 클럽. 남성이 클럽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데요. 그런데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말려보지만 쉽게 제압되지 않는데요. 결국 클럽 밖으로 나와 옷을 갈아입는데 신원을 확인해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이런 행각을 벌인 거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벌거벗고 난동을 부리다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전국에서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쪽 지역에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다가 오후 12시부터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중서부 지역에서 5에서 30mm, 영동과 남부지방에서는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밤사이엔 중부와 경북 내륙에서는 눈발이 날릴 수 있겠고 강원 높은 산지로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입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여가 3도로 오늘보다 약 9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나 눈도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도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일부 중부 내륙에서 밤에는 서쪽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남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해안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3도, 강릉 17도, 전주 15도, 창원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지만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2020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수험생 예비 소집일입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은 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영역과 과목이 원서 접수 때 자신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네, 신분증과 수험표 등 필수 지참물 미리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 블루투스 이어폰 등 고사장 반입금지 물품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 추워진다니까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굿모닝 MBN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